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장례식장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꽃 향기도 조문객들의 인사도 다 사라지고 남은 건 검은 리본 달린 영정 하나뿐이었죠. 당신 이제 진짜 가는 거야. 입 밖으로 새어나온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낯설더군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떠나보내는 순간엔 왜 이렇게 덧없을까요? 손에 잡힐 것 같던 사람의 온기가 하루아침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이제 마음 추스르세요, 김 여사님. 하지만 그 말이 가장 잔인했어요. 금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제게 작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히더군요. 거실에는 여전히 남편이 읽던 신문이 반쯤 접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약봉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안경, 넥타이, 심지어 자주 입던 잠옷까지 모든 게 그 사람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날 밤 전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있으니 벽에 걸린 부부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더군요.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냐고 묻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괜찮겠니? 민수야, 평생 같이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는데.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고 저희도 불안해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엔 며느리 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기 너무 위험해요. 그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무섭기도 하고 밥도 잘 못 챙겨 드실 텐데요. 저희가 모시자고 민수 오빠랑도 얘기했어요. 지영이는 언제나 말이 부드럽고 예의가 바르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군요. 딱딱딱. 그 소리가 사람 심장처럼 들렸어요. 남편의 기침 소리, TV 뉴스 소리, 식탁 의자 끄는 소리, 그 모든 게 사라진 집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결국 저는 일어나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도 바람이 드나드는지 등골이 서늘했죠.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잠깐만 아들 집에 가 있자. 잠깐만. 며칠 뒤 민수 부부가 차를 몰고 왔어요. 엄마, 짐은 저희가 옮길게요.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어머님. 거기선 더 편하실 거예요. 지영이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돌았죠. 서랍 속엔 우리가 함께 모은 여행 티켓, 결혼 기념일 카드, 그리고 남편이 써준 짧은 쪽지가 있었어요. 순호가, 나는 내 덕에 평생 편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짐을 싸면서도 자꾸 뒤돌아봤어요. 이 집을 떠나면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옥죄게 될지. 차에 타는 순간 지영이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 따뜻함이 나중엔 차가운 밧줄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아들 집 불빛 아래로 들어가며 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잠깐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때는 정말 잠깐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제 인생의 긴 터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집 현관을 처음 밟던 날 제 발끝이 문턱을 넘는 순간 묘하게 떨리더군요. 낯선 냄새와 익숙한 목소리가 한데 섞인 공기 속에서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나도 너희 덕에 마음이 놓인다. 지영이가 제 방이라며 문을 열어줬어요.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햇살이 오후에 들어와요. 작은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방은 크지 않았지만 새 이불 냄새가 은은히 났어요. 정성 들였네. 고맙다. 지영이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짐이 많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두시고 정리해 볼까요? 저는 그래, 요즘은 미니멀하게 사는 게 좋다더라 하며 웃어넘겼어요.
남편 떠난 뒤 쌓여있던 물건들이 사실 저도 버겁긴 했거든요. 부엌엔 라벨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양념, 밀폐용기, 그릇. 지영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어머님, 여긴 반찬통, 여긴 건어물이에요. 이건 다회용으로 쓰려고 바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조금 느린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고마웠어요. 바쁜 세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는구나. 첫날 저녁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래도 내가 김치만 꺼낼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영이가 살짝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 손끝의 따뜻함이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하더군요. 아, 그래. 이제 정말 식구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서연이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 그래, 서연아. 학교는 어때?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흐뭇했어요. 이 아이와 천천히 가까워지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작은 메모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여기 생활 루틴이에요. 음식물은 따로, 분리수거는 색깔마다 여기 붙어 있고요. 메모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알았어, 내가 잘 맞춰볼게. 새 환경이니까 내가 배워야지. 점심 무렵 제가 씻은 그릇을 말리려는데 지영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요. 물자국 남으면 보기 싫어서요. 말투는 다정했고 저는 웃으며 손을 내렸어요. 그래, 내 방식이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안 어딘가에서 살짝 내가 괜히 나섰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루는 청소기를 꺼내 들었어요. 지영이가 와서 이 모델은 이렇게 눌러야 해요. 하더니 제가 다 돌리고 나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제 손에 익어서 더 빨라요. 그 말이 그다지 서운하진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얇은 종이 한 장이 포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젊은 애들이 더 익숙하지. 하고 넘겼지만 그날 저녁 방으로 들어가자 괜히 숨을 크게 쉬게 되더군요.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호가 잘 지내? 적응은 어때? 잘 지내. 애들이 잘해줘. 저는 괜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거 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스스로 웃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금살금 말하지? 민수가 퇴근하며 말했어요. 엄마 힘들지 않지? 불편하면 꼭 말해. 아니야, 고맙다. 나도 잘해볼게.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데 그 얼굴을 보니 그래, 나라도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며칠 지나자 생활의 박자가 익숙해졌어요. 밥 먹고 바로 치우고 수도 물기 닦고 슬리퍼는 제자리에. 작은 규칙들이 제 몸에 붙어갔죠. 그러다도 가끔 제 방에 들어오면 무심코 한숨이 새어나오더군요. 이 집 공기가 조금 다르네. 그래도 괜찮아. 요즘 세대는 이런가 보다. 서연이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제가 깎아준 사과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 시간이 해결하겠지. 그러다 어느 날 제 방에 앉아 노을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은 분명히 같이 사는 집인데 왜 내 발소리는 늘 조심스러울까? 그 생각이 마음 끝에 잠시 걸렸지만 곧 스스로 다독였어요.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애들도 잘해주는데. 그리고는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야.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그 말에 제 마음도 조금 놓였죠. 하지만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도 모르게 속삭이게 되더군요. 내가 여기 껴도 되는 걸까? 그 물음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잊은 듯 일어나 새 집의 리듬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죠. 그게 그땐 제 몫이라 믿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지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면서 지내셔야죠. 그 말이 고마워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날은 오히려 더 바빠지더군요. 쉬라고 하면서도 일정은 늘 제 쪽으로 미끄러져 왔어요. 이건 무거우니까 제가요. 지영이가 장바구니를 들며 웃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반대 손에 달걀과 채소를 들었어요. 그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예의 같았거든요. 근데 현관 앞에서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가요. 손목 다치세요. 저는 그제야 손을 뗐고 들고 있던 무게보다 더 큰 공백이 손끝에 남았어요. 점심 무렵 TV를 켜면 지영이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왔어요. 서연이 온라인 수업이라 잠깐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어. 볼륨을 조금 더 낮추면 화면 속 사람들 입만 움직였어요. 그렇게 소리를 줄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껐죠. 조용하면 편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만 더 시끄러워졌어요. 설거지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금방 끝나. 안 해요. 식기세척기에 넣어야 돼서요. 말은 다정했지만 손이 닿을 자리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손가락을 한참 바라봤어요. 쓸모가 사라지면 힘도 같이 빠져나가는 건가 싶더군요. 어느 날은 외출하려고 옷을 챙겼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시려고요? 그냥 동네 친구 좀 보려고. 요즘 감기 유행이래요. 길에 사람 많다던데 돌아오실 때 연락만 주세요. 말끝이 매끄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연락이라는 말이 허락처럼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그럼 돌아올 때 전화할게. 했죠. 현관문을 나오는 발걸음이 괜히 작아졌어요. 명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오늘 점심 어때? 미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말을 끊고 나니 속이 조금 쓰렸어요. 누가 강제로 막은 것도 아닌데 저는 왜 자꾸 스스로 멈추고 있을까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김치 한 조각을 꺼냈어요. 지영이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녁엔 가볍게 먹을까요? 소화에 부담되니까요. 그래, 그럴까? 그날은 김치 대신 샐러드를 집었죠. 몸엔 좋은 선택이었는데 마음은 이유 없이 허해졌어요. 민수가 중간중간 말을 보탰어요. 엄마, 지영이 말 들어요. 요즘 사람이건 뭐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알았어, 엄마가 맞출게. 사실 서운한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 낯설기도 기특하기도 했죠. 다만 그 말 이후로 집안의 기준이 한 뼘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한 발짝만 더 물러서면 다 맞아질 것 같아서 저는 또 한 발 물러섰죠. 밤이면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복도에서 스치는 발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깔깔대다 잠잠해지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 속에서만 제 마음이 살짝 뒤틀렸죠. 왜 내 생활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지? 궁금했지만 곧 내가 예민한 거야. 하고 덮어뒀어요. 덮어두면 일단은 편했거든요. 주말에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손목이 안 좋다 하셨죠? 이건 제가 들게요. 괜찮아. 내가 들 수 있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지영이는 늘 조심을 붙였고 그 조심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음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수긍했고 조금 뒤에 혼자 중얼거렸죠. 쉬라는 말이 이상하게 불편하네. 저녁 식탁에서 서연이가 숙제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긴 왜 이렇게 풀었니? 엄마가 이렇게 하래요. 지영이가 멀리서 말했죠. 어머님, 서연이 숙제는 제가 봐볼게요. 학교에서 요즘 방식이 있어서. 그래, 그러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젓가락만 옮기다 문득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장 보는 길에 지영이가 슬쩍 물었어요. 어머님, 그 집은 요즘 어떻게 관리하세요? 빈집이면 위험하대요. 아, 가끔 가서 환기만 시키지. 그러시구나. 지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그 대화를 넘겼어요. 관심이구나. 내 집 걱정해주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정리했죠. 이상하게 그날 밤엔 오래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결이 자꾸 걸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유를 몰랐어요. 다음 날 작은 일들이 또 조용히 제자리를 밀어냈어요. TV 리모컨은 아이가 먼저 잡았고 세탁실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수건은 말없이 다른 칸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크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묘하게 모든 게 정돈될수록 저는 제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잘 주무셔요? 웬일인지 몸이 가벼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선 우리가 다 챙길게요.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듣는 순간엔 그랬죠.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니 다른 생각이 천천히 머리를 들더군요. 내가 뭘 얼마나 챙겨야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그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익숙한 방식으로 저는 또 덮었죠. 괜찮아. 나를 걱정하는 거지. 그날 밤 창문을 살짝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조용했고 평화로웠고 어딘가 낯설었어요. 저는 그 낯설음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조금 더 익숙해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얇은 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의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민수도 일찍 들어왔고 지영이는 평소보다 차분했죠. 식탁 위엔 미역국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제가 웃으며 물으니 지영이가 답했어요. 그냥 어머님 건강 챙기시라고요. 요즘 밤엔 추워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괜히 놓였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영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 집은 요즘 어떻게 하세요? 응? 무슨 집? 그 단독주택이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아직 괜찮아. 가끔 가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켜.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그래도 빈집이면 좀 위험하대요. 관리인 두는 것도 일이고 비용도 꽤 들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게 느껴졌어요. 그때 민수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받았어요. 엄마 힘드시면 그냥 임대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 아직은 그냥 두고 싶어. 제 대답이 끝나자 지영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온다던데요. 민수 오빠 앞으로 옮겨두시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이 싸늘해졌어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아직은 내 이름으로 놔둬도 괜찮아. 지영이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어요. 걱정이라기보단 방향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말 같았죠. 민수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엄마, 지영이가 재테크에 관심 많잖아요. 나쁜 뜻 아니에요. 그냥 세금이나 절차 같은 걸 미리 알아보자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재테크라 내 집이 이제 돈으로 계산되는 건가?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서연이가 엄마 저 디저트 또 있어? 묻는 소리만 들릴 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난 배불러서 먼저 들어갈게. 지영이가 서둘러 일어섰어요. 어머님, 제가 치울게요. 그 말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가슴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였나 내가 이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잘해줬던 이유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동안의 모든 다정함이 순간에 뒤집히는 기분이었죠. 손끝이 떨려서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나 뭘 믿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 목소리가 너무 작게 흘러나와서 방 안 공기만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명의를 민수 오빠 앞으로 하시면. 그 말이 처음엔 걱정처럼 들렸는데 곱씹을수록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처음부터 이걸 생각했던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친절이 전부 계산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머리를 스쳤다가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영이는 착한 애야.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불을 켜고 말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더군요. 그 불빛 아래서 생각했어요. 혼자인 게 위험하고 불안해서 같이 살자더니 결국 그 얘기를 꺼내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마음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고마움, 미안함, 조심스러움이 조용히 흩어지는 느낌이었죠. 대신 이제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이 집도 내 집도 내 이름도. 하지만 그 결심조차 그땐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조용히 이불을 덮었어요. 눈은 감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고 민수의 말이 겹쳐 들렸어요. 엄마가 편하신 대로.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집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을 닫을 때마다 그 집의 열쇠 소리가 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시작이었죠.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 그날 이후 지영이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엔 어딘가 익숙한 요청이 묻어 있었죠. 어머님, 시간 많으시잖아요. 서연이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 정도야 뭐. 처음엔 자연스러운 부탁처럼 들렸어요. 아이를 봐주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부탁이 매일이 되고 그 매일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서연이 숙제 좀 봐주세요. 어머님, 저녁은 반찬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머님, 빨래는 돌려만 주시면 제가 널게요. 그렇게 시작된 말들이 조금씩 변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는 게 제 몫이 되었죠. 저녁 반찬은 어느새 전 메뉴 준비로 늘어났고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서연이 하원시키고 밥 차리고 식탁 닦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하다 보면 손끝이 늘 젖어 있었죠. 그러다도 지영이는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내일은 제가 할게요. 그 말은 늘 같았어요. 내일은 제가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죠. 어느 날은 빨래를 개다가 손이 시려워 잠시 멈췄어요. 그때 지영이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요즘은 건조기로 바로 돌리면 편한데.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이게 익숙해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묘했어요. 점점 집안의 공기 속에서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는 사람으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 지영이가 말했어요. 오늘은 친정 엄마 오셔서 같이 점심 먹을 거예요. 어머님은 푹 쉬세요. 그러고는 셋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래, 나도 쉬라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혼자 커피를 내렸어요. 컵을 쥔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내 존재가 공기처럼 투명해진 기분이었죠. 그날 밤 민수가 방에 들렀어요.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았어. 그래도 엄마 덕분에 집이 안정됐잖아. 그 말이 칭찬 같았는데 왠지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안정된 게 내가 있어서라니. 그럼 내가 없으면 무너질까 아니면 그냥 괜찮을까? 며칠 후엔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우리 이번 주에 점심 먹자. 내가 좋아하던 국밥집 새로 리모델링 했대. 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또 며느리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요즘 서연이 방학이라 내가 봐야 해서.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해주는 게 편하니까일까? 다음 날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지영이는 병원에 같이 가자며 말하더군요. 어머님이랑 가면 애가 안심할 거예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죠. 돌아오자마자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서연이 금방 나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이 따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감사보다 위임의 느낌이 컸거든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거울을 봤어요. 물방울이 튄 얼굴에 주름이 반사돼 보였죠.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남편 떠난 뒤 내 손으로 다듬었던 내 집은 지금도 햇살이 잘 드는 거실일 텐데. 나는 왜 남의 집 싱크대 앞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까? 지영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힘드시죠? 그래도 덕분에 제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느덧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이 집의 도우미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을 지나며 발소리를 죽였어요.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걸었는데 그 조심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걷는 집. 내 손이 닿아 있지만 내 자리가 아닌 집.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돈을 받지 않는 가정부로요. 그날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새소리도 알람도 아니었어요. 지영이의 말이었죠.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아침 준비하고 빨래 돌리고 지영이 출근 준비 챙기고 나면 저녁 메뉴까지 머릿속에 그려두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 목욕은 미리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젠 제 하루가 온통 누군가의 부탁 리스트로 채워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10번은 괜찮아를 입 밖으로 내뱉었죠. 그 말이 이제는 내가 참고 있다는 뜻이 되어버렸는데도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였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을 꺼냈죠. 어머님, 그 집은 요즘 어떻게 관리하세요? 빈집 오래 두면 위험하대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또 그 얘기구나.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말이 귀에 더 크게 박히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가끔 들러서 창문 열어두기도 해. 제가 웃으며 넘기자 지영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직접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민수 오빠 이름으로 해두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나중에 상속세도 덜 나오고. 그 말에 밥이 목에 걸렸어요. 아들 민수가 눈치를 보다 말했죠. 지영이가 그런 쪽에 관심 많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엄마. 그냥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마치 여러 번 머릿속으로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 집은 아직 그대로야. 내가 살아온 집인데 함부로 손 떼긴 그렇지. 지영이는 잠시 웃다가 말했어요. 아, 네, 물론요. 다만 요즘은 그렇게 두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 거의라는 단어가 유난히 따갑게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서연이가 새근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모든 게 다 크게 들렸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죠. 명의를 바꾸자고. 왜 그게 편한 일이지? 지금까지의 모든 다정함이 그 집을 향한 전초전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민수에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어제 지영이가 그런 말 하던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떤 말이요? 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두면 편하다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놀람이라기보다 잠깐의 당황. 아, 그거요? 엄마, 지영이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요즘 세금 문제 많잖아요. 그래도 그런 얘긴 좀.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이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예민하다. 그건 늘 누군가가 넘지 말라는 선을 그을 때 꺼내는 말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보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처음엔 걱정이라 생각했던 말들. 쉬셔야죠,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그 집도 정리하셔야죠. 그 모든 게 배려가 아니라 길들이기였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군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는데 물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지?
왜 나는 이토록 작아졌을까?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 아래 제 그림자가 낯설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집이 있는데.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 와서 편하게 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쉰 적이 없다는 거리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인가?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질문에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젠 가야겠다. 그 결심은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제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숨이 막히던 집이 이제는 떠나야 할 집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날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늘 먼저 일어나 차려놓던 그 상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달랐어요. 밤새 생각을 정리하고 내린 결심이 있었거든요. 조용히 국 한 숟갈 뜨고 나서 말했어요. 나 집으로 돌아갈 거야. 혼자 살래. 순간 젓가락 소리가 딱 하고 멈췄어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절 봤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모시고 있는데. 지영이는 얼굴이 하얘지더니 서둘러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어제 뭐 서운하게 들으셨던 거예요?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나는 내 집에서 내 인생 살고 싶어.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가 깊게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그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말이 곧 그 집이 아깝잖아요로 들렸죠. 그리고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아, 결국 이거였구나.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너희는 왜 자꾸 그 집 이야기를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그 집 비워두면 관리비도 나오고 우리랑 같이 있으면 다 편하잖아요. 지영이도 곧바로 거들었어요. 어머님 진짜요. 이왕 이렇게 같이 사시게 된 거 그냥 그 집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우리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제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국물 속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게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던지요. 잠시 후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게 결국 그 집 때문이었니? 민수가 눈을 피하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우린 진심으로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그 한 단어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편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눈치 보고 밥 시간 맞춰서 움직이고 방 안에서 전화도 못하고 그게 편한 거야? 지영이는 놀란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불편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누구 허락 받아야 친구 만나고 내 물건 하나 제대로 둘 데도 없는 게 불편이지.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영이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같이 사는 집 드물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한텐 이게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어.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님,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서운하겠지. 나도 그랬어. 하루하루 서운했어. 그래도 참고 있었지. 왜냐면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싶었거든. 근데 아니었어.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내 평안이 아니라 내 집이었지. 그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엄마, 그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뭐가 달라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 결국 그 말이 하고 싶었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내가 말한 게 진심이지. 어차피 내 거니까 나한테 지금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안 났어요. 대신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죠. 민수야,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내 아버지 떠난 뒤에도 너 하나 잘 되라고 나라는 사람 다 깎아가며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내게 어차피 내 거라고 말하네. 민수가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됐어. 이제 알아. 이제라도 확실히 알았으니까 됐어.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식탁 위 반찬들은 식어가고 지영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이제 그만할래. 그 집 내 거야. 그리고 내 인생도 내 거야. 그 말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이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한 걸음 떼는 순간 발끝이 가벼웠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공기가 터져나오는 듯 했죠.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야 정말로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살림살이라 해봐야 제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뿐이었거든요. 그 집을 나서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제 안에 어떤 굴레가 함께 닫히는 기분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는지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더군요. 내가 만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여니 집 안은 먼지가 자욱했어요. 누군가 다녀간 적 없는 조용한 공기, 벽시계는 멈춰 있었고 커튼엔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잠시 문턱에 서서 둘러보는데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래, 여기가 내 자리였지. 그 한마디가 절로 나왔어요. 바로 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닦고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털어 햇빛에 말리는데 먼지가 흩날리더군요.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땀을 흘리며 청소를 했는데도 온몸이 가벼웠어요. 청소를 마치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뿐이었죠. 하나하나 꺼내버리면서 웃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서 먹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어요. 두부 한 모, 김치, 과일 몇 개, 그리고 고등어 한 마리. 혼자 살면 뭐하러 이걸 다 사나 싶다가도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고등어를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는데 그 냄새가 너무 반가웠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부엌에 서서 소리내서 노래까지 흥얼거렸죠. 식탁에 앉아 TV를 켰는데 그동안 작게 틀던 볼륨을 습관처럼 줄였다가 곧 생각났어요. 아, 이제 눈치 볼 사람 없지. 볼륨을 높이니까 뉴스 앵커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사람 말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고요함. 이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누가 문 여는 소리도 없고 어머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지나니 그 정막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자유구나.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어요. 밤이 되자 문득 손주 생각이 났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할머니 하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아이는 잘 지내겠지.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야. 침대에 누웠어요. 그동안 매일 새벽마다 들리던 며느리의 헤어드라이기 소리도 아들의 알람 소리도 없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으니 제 호흡만 들렸어요. 그게 그렇게 낯설고 또 따뜻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제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제야 웃는구나. 그 말이 들리는데 눈물이 베개를 적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부엌까지 들어왔고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 새소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들린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잠시 커피를 들고 거실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들렸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해요.
저녁 먹다 보면 누군가와 나눴던 말 한마디가 그리워지고 TV에서 가족 나오는 장면 보면 괜히 채널을 돌리게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 제 몫이에요. 누구 탓도 누구 핑계도 없이 오롯이 제 마음으로 채우면 되니까요.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그 아래로 바람이 스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순간 흔들렸지만 곧 마음이 말하더군요. 그래, 이게 맞아.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오늘도 내 집에서 시작한다 그 생각으로 하루를 열었어요. 비로소 제가 저로서 사는 하루였어요. 혼자 산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그 조용함이 버거웠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 그 고요가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면 그냥 그 빛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래, 이제는 나를 좀 꾸며볼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거울 앞에 서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지 여자로서의 나를 본 적이 없었죠. 미용실 문을 열자 디자이너가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글쎄요, 그냥 저 좀 달라 보이게요. 그 말에 미용사가 웃었어요. 그럼 파마 어떠세요? 볼륨 살짝 주면 젊어 보여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스타일링이라는 걸 해봤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름 사이로 오래 잊고 있던 생기가 보이더군요. 어머, 완전 분위기 바뀌셨어요. 주인 아줌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이제라도 내 얼굴에 신경 쓰는 것도 괜찮네. 며칠 뒤엔 옷가게에 들렀어요. 늘 입던 검정 바지, 회색 니트 대신 하늘색 블라우스 하나를 집어들었죠. 이 색 괜찮을까요? 점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색이 피부톤을 밝혀줘요. 요즘은 밝은 게 더 어려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그동안 제 몸을 가리기만 했던 옷들과 달리 가슴이 탁 트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색이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제 일상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요가 교실 신규 모집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접수대 앞에 섰죠. 혹시 나이 제한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없어요, 어머님. 몸만 오시면 돼요. 첫날엔 몸이 굳어서 따라하기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자세를 잡는데 저는 발끝이 자꾸 휘청거렸죠. 그런데 강사가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숨 쉬는 게 중요하다니 그동안 저는 살려고 숨만 쉬었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며 숨 쉰 적은 없었거든요. 요가가 끝나고 복지관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어요. 어머, 순옥이 아니야? 고등학교 친구 명자였어요. 야, 너 어디 있었어? 얼굴이 반쪽이 됐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좀 살겠어. 명자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순옥아, 너 표정 완전 밝아졌네. 예전엔 늘 눈밑이 어두웠는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가 제 표정을 봐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명자, 정숙, 미경. 예전엔 바쁘다며 연락을 미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중심이 됐어요.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좋지. 나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70 넘어 처음으로 여행 동호회를 찾았죠. 모임 첫날 버스에 타는 순간부터 설렘이 밀려왔어요. 가이드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라산 자락 아래 오름길을 걸어요. 천천히 본인 속도대로. 그 길을 걷는데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햇살도 풀냄새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걸었던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걷는 길이었어요. 제주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그 속에 저는 모자를 쓰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게 나 맞아? 핸드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왠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웃는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이어졌어요.
그 다음엔 부산 바다로 떠났죠. 파도 소리 들으며 모래 위를 걷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제 마음이 바다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김순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창밖에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야 살겠네. 그 말이 참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나왔어요. 1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오늘은 또 뭐 해볼까? 하고 설레는 하루가 시작돼요. 요즘 제 일상은 단순해요. 아침엔 복지관 요가 수업, 점심엔 친구들과 밥 한 끼, 가끔은 혼자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 마시며 음악을 들어요. 예전엔 그런 시간이 한심하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게 살아있음 같아요. 그날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죠. 야, 순옥아. 너 진짜 달라졌다. 예전엔 모든 애들 생각부터 하더니 이젠 네 생각부터 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야 살겠더라. 이제는 나부터 챙겨야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역 며느리 이름이 뜨더군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명절에 오시죠?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니야, 나 이번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여행이요? 응, 강릉으로. 이번엔 바다 좀 보려고.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가방 싸서 갔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자리보다 제가 고른 여행이 제게 더 소중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명자가 웃더군요. 잘했어. 이번엔 너 먼저 정했네. 저도 웃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좀 배우는 거지. 며칠 뒤 친구들과 여행 가기 전날 동네 시장에 들렀어요.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민수도 저를 보고 잠시 굳더니 이내 다가왔죠. 엄마. 그 한마디에 수천 가지 감정이 밀려왔어요. 민수야, 잘 지냈니? 네, 엄마, 요즘은 얼굴이 밝네요. 그 말에 제가 먼저 웃었어요. 그래. 나 요즘 잘 지내. 민수는 한참을 제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눈을 보는데 예전 그 순한 아들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이제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행복해.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어요. 누구 덕분에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었으니까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엄마 표정이 이렇게 밝은 거 오랜만에 봐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과 제 인생이 따로 흘러가도 괜찮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챙겼어요. 옷 몇 벌, 카메라, 그리고 여행 노트 하나. 이번엔 나를 위한 기록을 써보자 그렇게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고 하늘은 눈부셨죠. 제 옆자리엔 친구 명자가 앉아 있었어요. 야, 순옥아. 지금 기분 어때? 응, 이제야 좀 살아있는 기분이야. 명자가 웃으며 말했죠. 그럼 됐네. 이제 우리도 자유야.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야 나로 사는구나. 누구에게 맞춰 살던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살. 버스 안에서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을 감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시어머니로, 아내로, 엄마로 살던 시간들. 그 속에서 늘 나는 뒤로 밀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제 앞엔 71살의 나가 당당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71살에 찾은 진짜 내 인생. 이제야 나로 삽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